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조선해양서비스 산업의 핵심이자 최근 수급전쟁의 최전선에 있었던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분석할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이 7개월은 단순한 주가 변동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상장 후 보호예수 해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거대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적 이슈, 비상계엄 사태가 뒤섞인 그야말로 수급의 용광로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에 일희일비 하실 때 진짜 선수들은 거래량 속에 숨겨진 세력의 평단가와 이탈 신호를 읽어냅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방대한 틱 데이터와 일별 매매 동향, 그리고 당시의 뉴스 흐름을 현미경처럼 대조하여 과연 스마트머니, 즉 스마트머니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잔존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MSCI 리밸런싱 당일의 기록적인 거래량 폭발과 그 직후의 주가 급락, 그리고 2026년 1월 초 KKR의 블록딜, 즉 시간의 대량 매매 성공이 의미하는 바를 수치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끝까지 읽으신다면 단순히 HD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한 종목을 넘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형 수급 이벤트가 어떻게 주가를 왜곡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지에 대한 시장 역학, 즉 마켓 메커닉스를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세력의 비밀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매크로 및 펀더멘털 배경 분석 2025년 6월부터 9월. 분석 시작 시점인 2025년 6월, 시장은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바로 미국 의회에서 존스법 폐지 추진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간 이동 시 미국 선박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안으로 사실상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이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해석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6월 21일 관련주인 HD현대마린엔진의 주가가 3.10% 하락하는 등 섹터 전반에 약세 심리가 퍼졌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 역시 이러한 섹터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뉴스에 의한 일시적인 노이즈와 가까웠습니다. 7월은 2분기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유지보수 시장, 즉 AM 시장까지 낙수 효과를 주고 있는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7월 25일 발표된 실적 리뷰에 따르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그룹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경쟁사 한화엔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가가 튀어오른 것과 대조적으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차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당시 주가가 이미 미래 성장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주가를 레벨업시킬 한 방이 부족하다고 느낄 시기입니다. 8월에는 상장 3개월 차를 맞아 기관 투자자들의 3개월 확약 물량이 약 104만 주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락업 해제일 전후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 마련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시기 주가는 급락하기보다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예정된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강력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8월의 물량 출회를 악재가 아니라 저가 매수, 즉 바이 더 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8월 9일 거래를 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머니가 이미 11월 이벤트를 겨냥해 매집을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시그널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급등의 서막, 2025년 10월. 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치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은 한마디로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며 돈이 쏟아져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데이터상 가장 눈에 띄는 날짜는 단연 10월 21일입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무려 7.46% 급등하며 24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약 10.8조 원 돌파, 거래량 21만 2,122주, 전일 대비 약 2.5배 급증, 트리거, MSCI 한국 지수 편입 유력 보도. 이날 주요 언론과 증권가 리포트에서 11월 MSCI 정기 변경에서 오리온이 빠지고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APR이 신규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곧 사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날의 수급 주체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21,452주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JP모건 창구에서도 8,697주의 매수세가 포착되었습니다. 외국계 창구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하는 전형적인 쌍끌이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25만 3,500원, 넘지 못한 벽, 고점 형성 과정. 10월 21일의 급등 이후 주가는 관성에 의해 추가 상승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장중 최고자이자 종가 기준 25만 3,500원을 기록하며 이 기간의 고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물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5만 원 위에서의 거래량은 10월 21일 상승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격은 올랐지만 그 가격을 받아주는 매수세의 강도는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를 기술적 분석 용어로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강력한 조정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10월 말로 갈수록 외국인 보유 비중은 조금씩 정체되거나 미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20만 원 초반의 물량을 확보하고 개미들이 25만 원에 환호할 때 조용히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월, 환희와 공포의 롤러코스터. 11월은 HD 현대 마린솔루션 주주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역동적인 달이었습니다. 보호예수 해제라는 악재와 MSCI 편입이라는 호재가 정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11월 8일은 상장 6개월을 맞아 최대 주주인 HD 현대와 2대 주주인 KKR, 즉 글로벌 베슬 솔루션의 보유 물량, 총 발행 주식의 약 35.45%, 즉 3,555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날을 두려워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11월 초부터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24만 3천 원, 11월 7일 21만 8,500원, 불과 4거래일 만에 마이너스 10% 하락. 데이터를 보면 11월 7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약 1만 8,582주를 순매도하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작 11월 8일 금요일 장 마감 후 해제, 실제 영향은 11월 10일 월요일에 보인 모습은 일시적인 반등, 즉 11월 10일 플러스 3.64%를 보였습니다. 이는 뉴스에 팔아라는 반대에 악재 소멸에 사라는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가가 고점 대비 15% 가까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물량이 쏟아지지 않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죠. 11월 24일, 역사적인 거래량 폭발과 MSCI 리밸런싱.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날짜는 바로 2025년 11월 24일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터진 거래량은 무려 170만 주 1,989주입니다. 평소 거래량이 10만 주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17배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 손바뀜된 것입니다. 이날은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당일이었습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의 패시브 펀드, ETF 등이 기계적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주식을 담아야만 하는 날이었죠. 매수 주체, 모건 스탠리 47만 5,027주, JP모간 28만 8,226주. 이 두 창구에서만 약 74만 주, 전체 거래량의 43%를 쓸어 담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외국계 패시브 자금의 유입 경로입니다. 매도 주체, 기타 법인, 연기금 등. 흥미로운 점은 이날 기관계 전체로는 약 126억 7천만 원어치를 순매도했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을 알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비싸게 떠넘기는 차익 실현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날 형성된 VWAP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은 약 20만 8,500원 수준입니다. 이 가격은 향후 이 주식의 강력한 수급선이자 매물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평단가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5일,
파티가 끝난 뒤에 숙취, 급락. 리밸런싱 파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1월 25일,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등락률 마이너스 8.92%, 20만 8,500원에서 18만 9천원. 수급, 외국인 마이너스 9,610주 순매도, 기관 마이너스 11,225주 순매도. 전날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했던 매수세가 사라지자 주가를 받쳐줄 매수 호가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틈타 단기 차익을 노린 헤지펀드들과 공매도 세력이 일제히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밀어버렸습니다. 이는 MSCI 편입 종목에서 흔히 나타나는 편입일 고점, 이길 급락 패턴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2월 혼돈의 카오스, 비상계엄과 블록딜 무산. 12월은 기업 내부의 이슈보다는 외부 변수가 지배한 달이었습니다. 12월 3일, KKR의 블록딜 시도와 비상계엄 선포. 시장 정보에 따르면 2대 주주인 KKR은 12월 락업 해제 이후 엑시트, 투자 회수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D-Day로 잡은 날이 바로 12월 3일이었습니다. 장마감 후 약 4%, 178만 주 규모의 블록딜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났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당연히 KKR의 블록딜 수요 예측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블록딜은 무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패가 주가에는 약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날 블록딜이 성사되었다면 통상적인 할인율인 5에서 8%가 적용되어 다음날 주가는 17만 원대로 갭 하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딜이 취소되면서 주가는 18만 8,700원 선에서 방어되었습니다. 12월 중순, 트럼프 트레이드와 공매도의 기승. 비상계엄의 충격이 가신 뒤에 주가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반등합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조선업 협력 요청 발언이었습니다. 특히 MRO, 유지보수 분야의 협력이 장조되면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12월 12일 20만 2,500원까지 회복합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 반등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현황 데이터를 보면 12월 11일 하루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무려 28.32%까지 치솟습니다. 해석, 주가가 20만 원을 넘어서자 공매도 세력은 이건 펀더멘털 상승이 아니라 테마성 반등이다. 그리고 KKR 물량이 언제든 다시 쏟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숏 배팅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주가는 20만 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19만 원대로 내려앉아 12월을 마감했습니다. 2026년 1월 마침내 터진 물량, 블록딜 상공. 해가 바뀌어 2026년 1월 미뤄두었던 숙제는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1월 7일 KKR 3천억 원 현금화. 1월 7일 장마감 후 KKR은 다시 한번 블록딜을 추진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규모 지분 4.1%, 약 183만 주. 할인율 전일 종가 대비 약 5에서 7% 할인. 1월 8일 대량 거래와 손바뀜의 완성. 데이터의 마지막 날인 1월 8일 주가는 전일 대비 3.04% 하락한 18만 5,2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272만 6,766주로 11월 MSCI 리밸런싱 날보다 더 많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날의 수급을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외국인 마이너스 248만 3,900만 원 순매도, 블록딜 물량이 잡힌 것으로 추정. 연기금 플러스 3,495만 원. 금융투자 플러스 2,439만 원. 이는 KKR이 던진 물량을 국내 기관들이 싼 값에 받아냈다는 의미입니다. 할인된 가격의 물량을 받아낸 기관들은 당분간 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차익 실현을 하려 할 것입니다. 즉 18만 5천 원 전후가 당분간 강력한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상승을 제한하는 물량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산출한 핵심 퀀트 지표들을 공개합니다. 얼티미트 앵커드 VWAP, 세력 평단가 추정. 10월 상승 랠리부터 1월 블록딜까지 전체 기간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외국인 주포 평단가 추정. 20만 8천 원에서 21만 원 수준. 근거. 11월 24일 MSCI 리밸런싱 당일에 폭발적인 매수세가 집중된 가격대입니다. 현재 주가는 18만 5,200원으로 이들의 평단가보다 약 10에서 12% 낮은 상태입니다. 이는 패시브 자금들이 현재 평가 손실 구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내 기관 평단가 추정.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수준.
근거 12월과 1월의 하락 구간에서 분할 매수 및 블록딜 물량을 소화하며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대는 20만 8,500원입니다. 해석: 이 가격대는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여 20만 8천원 근처에 도달하면 본전 심리가 발동한 매물이 쏟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뚫고 올라가려면 강력한 호재, 수조 대박 등이 필요합니다. 쇼스퀴즈 트리거 9. 현재 누적 공매도량은 약 158만 주에 달합니다. 공매도 세력의 평균 단가는 약 19만 5천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트리거 가격 21만 5천원. 만약 주가가 21만 5천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되사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 진단, 소화 불량의 끝자락.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7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음식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MSCI 편입이라는 호재로 급등했다가 KKR의 매물 폭탄이라는 채증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1월 7일 블록딜 성공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소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신규 진입 희망자. 매수 적정가 18만원에서 18만 5천원. 현재 가격대는 블록딜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자 기술적 지지선인 18만 1,500원, 12월 저점 근처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는 구간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습니다. 손절가 17만 5천원. 이 가격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나리오 B. 보유자 대응. 평단가다 20만원 이상인 분들은 지금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홀딩을 권장합니다. KKR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었고 조선업 업황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19만 5천원 부근에 오면 비중을 일부 축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공매도 평단가이자 1차 저항선입니다. 시나리오 C. 적극적 트레이더. 트레이딩 범위 18만 5천원, 매수, 20만 5천원, 매도. 당분간 주가는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서 파는 핑퐁게임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지난 7개월은 펀더멘탈보다 수급 이벤트가 가격을 결정지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커다란 파도가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은 묶였고 KKR은 일부 떠났고 국내 기관은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적이라는 진짜 체력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2025년 4분기 실적 그리고 2026년 가이던스가 이 무거운 수급의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